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비컷으로 시작됐고 국내 부동산 선반영 된 것인가 이제부터 반영인가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은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요청해 주시면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 회원분들은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10월달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9월달 그때 2021년이 꼭지점이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아마 2025년 중후반 그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2021년에 이렇게 꼭지를 찍고 쭉 떨어져서 22년 후반기에서 23년 초반기 때 그때가 이제 하락돼서 다시 지금 좀 반등을 해서 지금 24년도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 다시 8월달부터 9월달부터 이렇게 지금 꺾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가 통계를 작성하는 그런 기관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전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바로바로 거래가 되면 그 거래된 금액을 바로바로 시스템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기준으로 계약 됐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8월 달까지 이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수도권, 서울, 전국이 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전국은 0.3%, 서울이 1.27%, 수도권이 0.75%. 하지만 실제 이 데이터들은 신고가 돼서 반영이 되는데 한 2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스템에 바로바로 올리기 때문에 그들이 집계한 데이터를 보면은 8월 달부터 벌써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10월 오늘이 10월 8일 9일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확 떨어졌죠. 지금 아마 9월 달에는 10월 말까지 이제 거래된 내용을 등록하겠지만 9월 달에는 거래 건수가 서울 기준으로 한 3,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3,000에서 4,000건 사이. 무려 7월 달에 8,000건까지 도달했던 거래 건수가 8월 달에는 뭐 한 6,000건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지금 3,000건으로 이제 줄어들 거예요.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도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금리 인하 이벤트가 있지만 금리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은행에서 기준금리 말고 실제 가상금리라는 것은 플러스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지금 총량을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금리보다도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더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투자에 세심하게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샀어요. 올 봄에 샀는데 한 5개월 만에 뭐 한 2억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실거주 2년을 안 했기 때문에 매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산 시점에서 앞으로 3년, 4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샀을 때 3년, 4년 뒤에 아파트 값이 20%, 30% 오른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떨어질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대출 제한을 지금 총량을 시작했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소득 대비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조정하는 구간이 저는 이제 11, 12, 1, 2, 3 적어도 한 5개월, 6개월은 조정받는 구간이 이것은 반드시 옵니다. 그 이후는 좀 추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4, 5개월은 반드시 온다. 네. 그래서 이 민간 데이터를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 데이터는 바로바로 직반영되기 때문에 지금의 추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9월의 관전 포인트는 0.5% 미국이 비컷을 한 거죠. 자, 10월 관전 포인트는 이제 11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10월 11일, 11월 28일 때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아니면은 11월로 미룰 것이냐. 지금 대부분 0.25%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0.25%가 된다고 해서 당장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출 총량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기가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도 이제 제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9월 FOMC 점도표상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이 기존 0.25%, 평균 정책금리 0.38에서 평균 점도 5.13, 네, 1.0%로 수정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미 금리 인하 폭이 베이비컷에서 빅컷으로 결정된 원인이 됐고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네. 미국이 0.5%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반증인데 그저께 나온 데이터들이 미국의 지금 고용이 아직 튼튼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지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할 필요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도 보면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좀 하락세를 좀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이제 그나마 이제 KB 데이터인데 9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9월까지의 데이터인데 이 KB의 데이터도 실제 지금보다 약 2달 정도가 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1.5에서 2달. 실제 9월달로 갈수록 보면 강북 이 파랬던 게 점점점 빨개졌다가 다시 빨간 게 연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9월인데 실제는 이게 약 7에서 8월입니다. 점점 약해진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곧 아마 하락으로 이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트렌드 변화, 색깔의 변화를 특히 마포, 성동, 용상 이런 지역이 지금 피크를 7월 달에 쳤어요. 실제는 이 KB 데이터도 한 달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실제 6월 달 정도의 계약 기준으로는 피크를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든 거죠. 네, 강남도 똑같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8월 달에 지금 피크인데요. 강남구라든지 강릉구라든지 그죠? 송파구라든지 8월 달에 피크를 뜨고 그 다음에 색깔이 점점 연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 피크가 이게 실제 한 8월 달이었던 거죠. 8월이나 7월 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섣불리 지금 투자를 하시면 정말로 크게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9월달 거래 건수가 3,000건으로 이제 예상이 돼요. 10월 말까지 등록되는 것들을 예측을 해보면 아마 10, 11, 12월 달에는 정말 거래가 거의 멸종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지금 섣불리 투자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한다고 요번에 0.25, 10월 11일 날 0.25 베이비 컷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반드시 지금 조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국입니다. 2021년 피크 찍고 2022년, 23년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년 초반까지 살짝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떨어져야 돼. 이때는 지금 신생아 대출이랑 특례 대출로 다 떠받친 겁니다. 그리고 자녀 상속 5천만 원을 1.5억으로 바꿨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절대 지금 경기도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는 여기가 8, 7 되는 거죠. 그렇죠? 피크는 6. 6에서 7월 달에 피크를 치고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선행하는 지표, 성난, 분당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천. 과천이 실제 이 7월이 6월로 보시면 6월달, 7월달에 피크 찍고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색깔로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파란 게 많아졌을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럴 때 투자하면은 무조건 꼭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 파란 게 많아지는 시기, 그걸 제가 항상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파란 게 많아지고, 정말로 새파래진다. 그럴 때는 더 추가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데 무리하지 않은 대출로 살 수 있는 집, 교통이 좋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집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전국 3개월째 상승세라는데 이 상승세가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추세가 서울 경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7, 8월 달에 피크를 찍고 이제 추세가 꺾였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이런 파란 구간이 많을 때 서울 경기 이때 투자를 해라. 지금은 너무 꼭지다. 그래서 집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연초 대비 매매 전세 증가율 갭.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 주택 전세 가격, 그리고 매매 전세 증가율. 그렇죠? 그래서 강남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매매 전세 증가율 갭도 플러스입니다. 수도권, 그렇죠? 서울 이런 지역은 다 거의 비슷해요. 지방만 다 마이너스고. 하지만 이 그래프가 지금 꺾였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서 봐라.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찾으실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서 조건에 맞는 단지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세대수, 연차 같은 걸 놓고 지역을 놓고 해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찾고 그 가격 추세가 이렇게 꼭지에 가 있는 이럴 때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꺾여서 한번 출렁할 때 이때 더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전 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으면
이 앞에 내가 가격을 알고 있지만 내 예산에서 무리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사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경기는. 네, 요 시점. 지금 요 시점이에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뭐 집을 여러 채 매도하고 사보고 또 건물을 경매로 받아서 등기도 하고 운영도 해보고 저는 이제 또 이제 미국 집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분석해보고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슬픔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을 공유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 4억대 아파트 평택 아사에서 찾아볼까 하면 네, 아까 전에 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